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살다 이런 기가 차는 일이 다 있나 싶은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둘 있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는 친정 동네에 있는 옆집 아주머니 소개로 만났어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함께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저 먼저 먹어보라고 슬쩍 챙겨주고 그러면서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5년 차 되는 해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아주 잘 되면서부터 회식도 많아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남편이 바람난 것을 알게 되고 이혼하고 갓난아기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잘 나가더니 업소에서 꽃뱀을 만났는지 2살림 차리는 걸 알고 애 업고 찾아가서 손에 집히는 건 다 던져버리고 싸대기를 후려쳐버리고 왔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저는 2 아이를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살림살이만 하고 있었기에 당장 돈을 벌려면 몸뚱이로 때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친정에 잘 살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친정 어머니는 네 아버지 들으시면 지금 안 그래도 건강 안 좋으신데 뒤로 넘어가신다 라며 친정 엄마랑 둘이만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일단 숨기기로 했어요. 집에서는 애들이 배고프다고 웃는데 어떻게든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버티다 못해 노점 상일부터 시작해서 김밥 가게나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일부터 밤에는 동대문 지하상가에서 옷 날라주고 배달해주는 일까지 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제가 처한 처지에 대한 한탄도 많이 했었지만 어차피 친정에선 아직 도와줄 수 없고 하니 악착같이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2 아들 녀석은 고생하는 엄마가 안쓰러웠는데 꼬맹이 같은 것들이 자기들도 돕겠다고 크게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어요. 감사하게도 둘째는 공부도 잘해서 고등학교 전교 내내 5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상위 성적을 받아왔어요. 첫째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키가 훤칠해서 그런지 운동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이쁨을 받았어요. 첫째가 고3이었을 때 어린 동생이 형한테 과외해주다 보면 좀 투닥거리면서 몇 번 밥상 엎은 적도 있지만 뭐 그 정도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죠. 워낙 남자애들 잘하는 집은 그런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운동만 잘했던 첫째가 연필을 붙였더니 성적이 쭉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게 나가기 전에 새벽에 절에 가서 대학교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가여이 여기셨는지 운동만 했던 첫째는 1년 만에 서울에 있는 체육교육과에 당당하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안의 경사였어요. 엄마로서 해준 것도 없고 그저 애들 배고프지만 않게 마음은 꽉 찬 아들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런 첫째가 인서울에 떡하니 붙다니. 그날 막 첫째랑 같이 컴퓨터로 정시 합격 조회하며 열자마자 합격 축하합니다 란 글자가 딱 보이자마자 얼마나 얼싸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둘째한테 배우느라
한편으론 속이 퍽 상했을 법한데 꼭 참고 공부한 보람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오다니 너무 기특해서 그날은 첫째가 좋아하는 탕수육을 해주려고 얼른 정육점에 가서 돼지 안심으로 한 군데서 감자 전분 넣고 바삭하게 튀겨줬던 기억이 나네요. 둘째는 공부를 워낙 잘해서 담임선생님이 의대 지원을 써보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학교장 추천서도 주신다길래 희망이 있구나 싶었는데 마침 둘째가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학과에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아들의 뜻이 그렇다면 당연히 어미로서 응원을 해줘야지 싶었죠.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그래, 의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네가 일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렴. 동물이 좋으면 수의사가 돼서 아픈 동물들 너가 많이 치료해주고 그래라 고 말했어요. 둘째는 그토록 원했던 수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들 2명 다 키워냈으니 엄마 속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아들놈들 대학 보내고 다 키워놨으니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고등학생일 때까지는 제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고 그렇게 일을 2탕, 3탕을 했는데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는 9시에 나가서 6시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죠. 저도 조금씩 숨을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저의 인생을 살 둘째 아들이 본과에 들어가고 되어나서 매일 주말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간다고 들어서 그날도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평탄할 줄만 알았던 저의 인생에 정말 질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둘째가 봉사를 하다 넘어졌는데 강아지들이 갇혀있던 철장이 조금 튀어나 있었는지 얼굴이 쓸린 겁니다. 빨갛게 겉에 표피가 상처나서 진물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상처는 컸습니다. 강대뼈 위가 보이기만 해도 아릴 정도로 상처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냥 봉사 안 가면 안 되냐고 얼굴 볼 때마다 속상해 죽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생긴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줬죠. 그런데 경미한 상처일 줄 알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밤 정말 열이 펄펄 나는 겁니다. 동수야, 괜찮아? 아니 갑자기 열이 왜 오르지? 이상하네. 어머나, 열이 39도야. 둘째가 열이 너무 올라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응급차를 불렀죠. 아들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갔고 의사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병명은 급성 폐혈증이었습니다. 아들이 봉사활동 갔다가 생긴 상처에 균이 감염돼서 그게 온 장기에 감염된 거였고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였어요. 정말 몸은 불구덩이처럼 타올랐고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쇼크가 올 정도라고 의사는 말했어요.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건데 애가 이렇게 아프냐고.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데 아픈데 아니고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 몰랐지만 폐혈증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던 아들이 온몸에 일어난 염증 반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지 4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증세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하루아침에 애가 갑자기 죽으니까 거의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보였던 상처 때문에
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간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울면서 둘째를 그리워했어요. 영안실에서 마지막 둘째 얼굴을 볼 때 그저 잠을 자고 있는 듯 했어요. 몸이 차가웠는데 너무 추워서 잠깐 동면 상태가 된 건 아닌지 라는 별별 생각이 나면서 둘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떠나간 둘째는 말이 없었지만 밤새 울다 지쳐 잠들면 가끔 나타나서 엄마, 나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거의 미치려고 하니 첫째가 기숙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제가 울고 정신을 못 차리니 옆에 있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둘째가 그렇게 떠나고 거의 1년 동안 시금전폐를 하며 살았습니다. 애가 죽고 딱 2년이 되었을 때 가슴에서 뭔가 탁 놓아지는데 그때 눈에 들어왔던 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첫째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몸을 바쁘게 굴렸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자 했죠. 2년간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던 엄마를 보살피고 챙기던 첫째 아들도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는지 딱 달라붙어 엄마를 보살피고 챙기더라고요. 챙기던 아들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는지 다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애를 썼어요. 그때 제가 시작한 일이 세신사 일이었어요. 스포츠센터 안에 있던 목욕탕에서 2인 1조로 활동하며 때를 밀어주는 일을 했었는데 친정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일이 돈을 꽤 벌고 한 만큼 가져간다고 듣게 되었죠. 대신 탕 청소하는 비용을 세신사가 대고 월 300만 원씩 자릿세로 사장님한테 내면서 일을 시작했고 그럼에도 꽤 먹고 살만 했습니다. 아픔을 잊고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손님들도 좋게 보시고 단골 할머니, 아주머님 분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탕에 다니는 돈 많은 여유 있는 할머니께서도 종종 과일이나 고기를 하나는 가져와서 저희 세신사에게 주기도 했죠. 그 안에서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게 제 삶의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찾아간 무렵 첫째가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아이가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하대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내가 돼서 그렇게 지 아랫도리 관리 못하고 다니냐며 고함을 치고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애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에게 며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던 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저랑 셋이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시댁살이 하는 건데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터치 안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세신사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딱 3억 모은 다음에 애들 전세방이라도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며느리랑 송주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때 한 번 밀면 온몸에 기가 빠지는 기분이었지만 마사지부터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며느리랑 손주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때 한 번 밀면 온몸에 기가 빠지는 기분이었지만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손주가 2살 되었을 때 딱 2억 9천을 모았죠. 1,000만 원만 모으고 며느리 생일날 깜짝 선물로 말을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글쎄 며느리가 집에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걸 제가 목격하고 만 겁니다. 원래 그 시간에 제가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현기증이 나서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지러워서 예약한 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문자 돌리고 조퇴를 얼른 하고 병원에 들렸다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죠. 병원에서는 이명이 좀 있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아 오던 참이었어요.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데 소파에서 들썩이는 며느리와 웬 낯선 남자를 보고 제가 기절 초풍하면서 놀라 자빠졌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건 며느리가 베란다에 손주를 가두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애가 놀라서 엉엉 울고 경기를 일으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그 짓을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주 며느리 자식한테 정말 극대노를 했습니다. 소리쳤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어머님이 왜 이 시간에 오시냐고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며느리를 위해서 돈을 모은 내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아들은 원래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딱히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쩐지 아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고 살도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을 하니 아들은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였지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멱살이 잡힌 채 집에서 내동댕이 쳐 쫓겨났습니다. 아들은 이용소송을 했고 방을 따로 얻어 살았어요. 손주는 저희한테 있었고요. 이혼소송보다 양육권 문제가 더 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절대로 저런 바람피는 여자한테 아이가 가면 안 된다고 하며 양육권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었죠. 원래 법이 여자한테 양육권이 가도록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변호사랑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 겨우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도와주었죠. 며느리가 술을 잔뜩 먹고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소리쳤을 때도 제가 대신 나가서 경찰 부르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오냐고. 그렇게 지 자식이 귀였는데 애를 베란다에 가두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동상 걸릴 때까지 냅두냐고. 이거 학대라고 절대 네 손에 애 못 맡긴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미쳤다고 시모한테 할 말 못할 말을 다 내뱉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폭력성의 바람까지 있는 여자한테 손주를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터진 겁니다. 며느리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불쑥 찾아온 겁니다. 한참 손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세신사 일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 안쪽으로 빨간색 털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 알몸으로 탕에 들어가서 몸을 지지고 있거나 씻고 있는데 웬 검은색 옷을 입고 여자가 씩씩대며 들어오니 다 쳐다본 거죠. 그런데 그 여잔 제 전 며느리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윗옷을 휙 하고 벗어번지며
제 얼굴에 퍽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손에 쥐고 있던 물 묻은 10,000원짜리로 제 얼굴을 퍽퍽 내리치며 아줌마 일 안 해?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봐. 아줌마 떼미는 사람 아니야? 떼미는 주제. 날 감히 경찰에 고소해? 신고를 해. 이제는 이혼했으니까 며느리고 시어머니도 뭐 아무 관계 아니니까 떼나 밀어보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로 제 얼굴을 찰싹찰싹 치며 무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도 못 내고 울음이 터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속옷만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을 전 며느리에게 보인 것도 수치스러웠고 며느리가 돈으로 내 얼굴을 쳐댄 것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 탕에 있던 할머니와 아줌마들이 소리치며 며느리에게 달려왔습니다. 뭐 이런 막대 먹은 여자가 있어? 하면서 며느리의 머리 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그 사람들을 쳐다보았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왜 목욕탕에 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의 머리 끄댕이를 잡았던 손님 중 한 명이 며느리가 옛날에 내일 배웠던 학원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워낙 손님들과 제가 친해서 당연히 며느리가 바람난 거 거실에서 그 짓을 했다고 이혼하고 뭐 양육권 소송하는 것도 다 말했죠. 그걸 다 아는 제 단골 손님들도 보다 못해 며느리의 머리 끄댕이를 잡은 거였어요. 그 손님들 중 한 명이 며느리 회사 대표였던 거죠. 하여튼 자기 아는 사람을 발견해서 쪽팔렸던 건지 며느리는 위통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머리끄댕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어린애를 베란다에 가두고 외간놈이랑 소파에서 그 짓 하다가 섞였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끝까지 자존심 세운다고 아무리 예전 시모라고 해도 그렇지. 시모 일하는 곳에 와서 망신을 주려고 해?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고 해도 나는 세상 천지 너처럼 막대 먹는 애는 처음이다. 나는 너가 그런 애 줄도 모르고 전셋집 마련해준다고 밤낮으로 일해서 3억이나 모았는데 어떻게 너란 아이는 시모 속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홀라당 바람을 피고 이딴 짓을 하게 됐냐? 더 이상 너 같은 막대 먹은 애랑 엮이기도 싫으니 물사대기 날리기 전에 썩 꺼져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며느리는 제가 전셋집을 위해 3억을 모았다는 사실을 듣고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송하다고 하며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갔네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폭행죄를 고소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업무 방해죄 이런 걸로요. 그런데 손자도 있는 판에 내가 애엄마를 고소하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도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걸 느꼈는지 다 일인 양 절 위로해주고 사과하고 도망갔으니 말이죠. 그냥 저는 이 일을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손님들도 다 자기 일인 양 절 위로해주고 토닥여줬고요. 그때 마침 친정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VIP 손님들에게 자초지정을 듣더니 그 쌍판떼기가 저거냐면서 내가 여기 목욕탕 대표인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폭행죄로 아주 비싼 변호사 사서 깜빵에 쳐넣을 거라고 경찰을 불렀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3층짜리 건물에서 아주 크게 찜질방을 하셨고 아버지가 알면 뒤로 넘어간다고 이혼 사실을 몇십 년 동안 숨겼는데 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어 몰래 일을 시켜준 거였거든요. 어차피 여탕은 아버지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더라도 목욕하러 왔다고 하면 그럭저럭 넘어갈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어머니가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난리치셨던 거 있었어요. 그 며느리 같지도 않은 자식은 알고 보니 아들에게 며느리가 장문의 문자로 용서해달라고 사과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집에 여자 잘못 들여서 제가 이 나이 먹고 돈으로 뺨도 맞아봤네요. 친정 부모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시며 결국 저희 집 며느리를 업무 방해죄와 명예훼손에 폭행으로 합의는 절대 없는 고소를 해버렸답니다. 그땐 정말 서럽고 울분이 터지지만 그냥 다 지나간 일이니 이제는 그래도 든든한 부모님이 있으니 덕분에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깨닫게 됐고요. 이번 일로 모든 일을 알게 되신 아버지도 저에게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제 부러튼 손을 잡으시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진작 말하지 그랬냐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친정일 도움받으며 이제 그냥 우리 아들과 손주 잘 돌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